안녕하십니까, 김성전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굉장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70조 원을 또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일본에서 11월 5일 때 이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지소미아가 한미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한국에게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또 미국의 합참 의장도 한국으로의 일정을 조절을 하면서 11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마찬가지 한미일 연대를 강조하고 또 지소미아의 종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여지를 주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일본이 원천적으로 경제 보복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종료를 철회해 줄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묘한 상황은 지금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위비의 과도한 요구,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요구, 그리고 또 지소미아를 유지해달라는, 종교를 철회해달라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정치적 위기죠.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분열하고 있는 시점에 꼭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사용하던 수법이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항상 미국은 한국에서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철수 주장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반대로 자기네들이 철수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던짐으로 해가지고 한국 내에서 마치도 미국이 철수할 것 같은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미국의 판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럴 때 자기네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과 또 지소미아 이런 것들을 종결하지 말고 계속 연장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냉철하게 따져볼 것들은, 미국은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특히 보수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미국에게 퍼주기를 해야 되고,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또 지소미아도 마찬가지로 종결 자체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냉철하게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의 무지수 상태,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안보를 외치고 또 한국의 국익을 얘기하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줄 것을 요구하는 많은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신교, 그 다음에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특정 정당, 그걸 묶어서
결국 친일의 후예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왜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한가? 우리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1조 좀 넘게 분담하던 방위비 분담금을 6조를 내라. 근데 또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70조를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 해리스 대사는 마찬가지 우리가 5분의 1밖에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협상의 기술이다.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한반도에서 자기네들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가 안전이 유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자기네들의 그 군사력을 위해서 엄청난 국방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핵전략, INF, 러시아와 맺었던 INF 협정 자체에 탈퇴하면서 중거리 핵미사일을 다시 강화하겠다. 그리고 핵전략을 강화하겠다. 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은요, 예를 들어서 F-35를 사오면서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그 정찰하는 거에 대한 기술을 제공받기로 했는데 그걸 주지 않겠다. 그리고 최근은 핵잠수함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때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압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미국은 하나하나의 사안을 별도로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크게 보면 따로 뗄 수가 없는 사항들이죠.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앞으로 미국이 핵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한반도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소미아가 얘기가 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미국은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첫째, 우리는 4.25 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인공위성도 확보하고 있고 예를 들면 EOIR, 또 SAR레이더 이런 것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분야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호크가 이제 곧 도입될 것입니다. 그럼 정착이죠. 거기에는 SAR, EOIR 등의 이제 그 탑재 레이더라든가 또 저기선 공중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4.25 계획의 일환으로서 그 미디움 레벨 UAV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조기 경보기라든가 그린파이 레이더나 아니면 그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파이 레이더, 결국 그러한 것들이 다 모두 정보 자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일본이 가질 수 없는 그 인간 정보라고 하죠. 뭐 활동 요원들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나라는 어떤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하나의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종합했을 때 과연 한국의 정보가 적으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미국이 특히 이제 해군이 주장했던 건데 네트워크 전쟁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전략. 그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흩어져 있는 세계의 자산들을 단말기로 모아서 하나의 본체가 있는 미국이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거죠. 그 지소미아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이 지소미아를 원래대로 정보보호협정입니다. 그럼 정보를 상대방에게 줬을 때 그것을 딴 데로 유출시키지 말자는 건데, 그럼 원천적으로 정보를 서로 교류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꾸 알려지는 것에서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은, 뭐 일본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을 요구를 하면 정보를 주는 것,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네트워크 전쟁 개념이 하게 되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레이더의 자료들이 미국을 통해서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 묻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센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본체 역할을 하고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은 뭐냐면, 미국이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지정학적인 지리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때 핵전략의 기본은 1차 공격에서 살아남은 전력으로 2차 보복을 감으로 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카운터 포스, 카운터 시티의 개념이 나옵니다. 전쟁을 위한 군사력을 타격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인을 타격할 것이냐. 그러나 우선적인 원칙은, 전쟁에서 원칙은 카운터 포스가 됩니다. 상대 군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유한 레이더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와 연결이 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요, 우리는 미국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과 동시에 1차 공격에서 우리가 상대방 국가들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핵전쟁에 있어서 지금 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뭐 덩핑이라는 미사일은 결국 어디까지냐? 현재까지의 사거리는 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적어도 미국의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미국의 괌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까운 데서 이것들을 요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정보들이 어디서 오느냐?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 함의 레이더, 그리고 조기 경보기, 그린파이 레이더,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우리가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가 최초의 정보가 됩니다. 왜? 미사일은 발사에서부터 추적이 이루어져서 요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소위 MDS의 개념은 뭡니까? 하드킬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것을 확산탄으로 이용해가지고 근접신간이 스치면 이제 그때 터트리는 이런 개념이, 지금은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개념이 바뀌었죠. 그럼 그것은 뭐냐면, 모든 정보 자산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발사에서부터 추적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그럼 그 날아가는 데다가 이제 미사일을 쏴서 격추하는 거죠. 자, 그럼 미국까지 이제 그렇다고 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한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는 미묘한 오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가지고 일본의 이지스함이 한국 쪽으로 접근할 수 있게 우리가 허용 안 하거든요. 또 미국은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지리적인 위치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자기네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 우리가 이제 핵전쟁 시대에서 이제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본은 비핵화 3원칙을 주장을 하면서 일본 내 핵무기의 반입이라든가 핵무기의 설치를 불허했습니다. 그럼 그 핵무기가 어디로 왔었냐? 냉철하게 따져서 한국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너희들은 엄청난 방위비를 분담하라. 그럼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의 재산을 담보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개념의 돈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배은망덕하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지켜줬다. 저는 군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참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정주의자도 아니고 어떤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나 실질적인 입장에서 군사적인 입장에서 미국은 분명히 자기네들 목적에 의해서 한반도를 에치슨 라인 밖으로 내던졌죠. 근데 묘하게 독도는 또 에치슨 라인 안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러고서 막상 북한이 침공을 해오니까 그대로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다시 분단의 곡차가. 자, 그럼 그것이 그러한 행태가 과연 정말 이 한국이 불쌍해서 했느냐 아니면 미국의 냉전시대의 국익을 위해서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냉전히 이제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전쟁 시대 콜드 워 냉전시대에 과연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이용했냐 이제는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 국민이 핵무기의 총알바지가 되어주면서 미국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당당해져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오늘의 미국의 부당함, 미래의 부당함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냉철해져야 합니다. 자, 미국이 이제는 핵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주사령부 창설을 했고 핵전략 운반수단과 무기를 발전시키고 있고 전술 핵무기 운반수단과 무기를 발전시키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휘통신체제, 조기경보체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인공위성도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워크를 도입하고 사이오를 통해서 더 많은 인공위성 자산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AMUAB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 자산을 확보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중조기경보기와 또 이지스함 등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파이레드를 통해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설에 가장 대규모의 기지를 미국에게 제공해주고 있고 가장 좋은 훈련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미국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제가 미국과 불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 의회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따져보면 미국은 오랜 기간을 두고 앞서서 그들의 정책을 세우고 실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속이고 감추고 해왔던 전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실상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제가 다루겠지만은 제가 작게 5015에 대해서도 제가 글로벌 시큐리티 나와 있는 거, 또 위키리아 그 백과사전 등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제가 일부씩 조금씩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는 냉철해져야 됩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북한만이 잘못을 했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나? 냉철히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